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진단 들어볼 텐데요. 한국경제TV의 신인규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도 역시나 미국 증시 좀처럼 좀 힘을 내지 못하고 3대 지수 결국에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서 짚어주셨던 대로 이 미국의 개장 전 3대 지수 선물은 상승세였습니다. 미국이 어제 내놨던 이 경제 제재가 이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약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이 개장 후에는 하락세가 상당히 많이 깊어졌죠. 월가에서도 현재 변동성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모닝스타에서는 이 제재 강화 자체가 미국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는 않겠지만, 최근 동유럽 지역에 병력을 증파하고 있는 미국이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장중에 나온 소식들은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48시간 내에 침공할 수 있다는 경고가 미국 정보 당국에서 또다시 나왔다는 단독 보도가 뉴스위크발로 전해지기도 했고요. 장마감 20분 전에 열린 이 백악관의 브리핑에서는 기존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했던 우크라이나 내의 친러시아 지역을 넘어선 러시아군의 침공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넘어섰는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근처에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면 침공을 의미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토안보부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미국 내 기업과 주요 기관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 경고를 내리면서 이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계속 최고조로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관련해서 이 금리에 대한 월가의 대체적인 전망부터 살펴보면 3월 금리 인상론이 월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는 한 모습입니다. 다만 연준이 3월에 금리를 0.25% 인상이 아니라 한 번에 0.5%씩 올리는, 시장에서 이른바 빅스텝이라고 부르는 보다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연준이 단행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까지 3월 금리 0.5%포인트 인상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왔던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데이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가 커진 이번 주부터 바뀌었습니다. 3월에 미국 기준금리가 0.5%포인트가 아니라 0.25%포인트 높아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쪽으로 데이터가 바뀐 겁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특히 전쟁 위험으로 유가가 오르는 것을 지금 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한 금리 인상 정책을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이 뒤따를 가능성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고용 성장이라는 연준이 달성해야 하는 또 다른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크 잔디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가가 이 최근의 분쟁으로 $15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연준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 JP 모건에서는 연준이 유가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좀처럼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같이 금리를 올리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하락하다가 결국에는 상승 전환하면서 브렌트와 WTI 모두 다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11개 섹터 가운데서 에너지 섹터만 유일하게 올랐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계속 러시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현지 시간 24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외교장관 회담이 취소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 기대감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실화되어서는 안 될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가능성과 그에 따른 미국과 국제사회의 추가 대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1차 제재에 이어서 가능한 추가 제재가 시장의 예상보다 얼마나 높은 수위로 단행될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남아 있습니다. 포린 폴리시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동아시아 주요 동맹국 가운데 싱가포르와 일본, 대만이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한적인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러시아 제재를 지지한다고는 했지만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2014년에 이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 사태 때도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나섰었을 때 우리나라는 제재 자체는 소극적이었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했던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때보다도 강도 높은 제재가 나올 경우에 에너지와 비철금속 등 특히 러시아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에너지 시장 쪽에서 조금 더 불안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